안녕하십니까. 고3 안녕하십니까. 고3 실전 안녕하십니까. 고3 실전 모의고사 3회 화법과 작문 문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3번 문제까지는 화법에 대한 문제라고 했었죠. 이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발표, 강연, 연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3회에서는 강연입니다. 이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지문을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지 않는다, 제대로 정독하지 않는다를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괄호하고 괄호와 물음표를 중심으로 읽어라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30년 몸담은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의 강연이라고 하면 연설과 이 발표와는 다르게 연설과 발표가 결합된 형태라고 했었고, 연설은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즉 설득에 해당하는 것이죠. 발표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발표다. 그리고 강연은 이 설득과 설명이 함께 있는 형태의 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화법이죠. 첫 번째 문단에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은 여러분의 변화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가 나타납니다. 이 화제는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것도 쭉 읽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요소로는 시간과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이쪽도 읽어보면 학생들 웃음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왜 여기에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라고 물음표가 번호가 나타나 있는 거죠.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그 다음 문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갈망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괄호가 나오고, 그 괄호는 책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보조 자료가 있는 거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자,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강연의 이 말하기의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강연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보조자료, 책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높이고 있다. 물음표를 찾으면 되겠죠. 물음표 두 번째 문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웃음 이런 말들이 나왔었으니까 이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현재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경험 같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화분, 화초 이런 말들이 나오기는 했고, 19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지라는 농담을 던지긴 했지만 그게 공유한 경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앞부분에서 주제를 밝히면서 학생들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부분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혹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절반 정도를 보면 되는데, 앞부분에서 여러분의 변화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주제를 밝히고 있죠. 그럼 주제를 밝히게 되면 학생들이 당연히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위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해서 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듣기 전략과 청중의 반응을 보면 듣기 전략과 청중의 반응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듣기 전략에 따라서 청중이 반응했는지가 일단 이 문제의 답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청중의 반응을 통해서 이 전체 질문의 내용을 위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부터 보면 듣기 전략은 강연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듣는다. 청중의 반응이 요즘 들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변화에 대한 나의 갈망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 이게 당연히 이 강연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죠. 아, 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경험이겠죠. 1번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2번, 강연자가 어떤 예를 제시하며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듣는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룬 예로 조나단 리빙스턴을 들고 있고 이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 리빙스턴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 이야기 보도자료가 책이었고 그 책의 주인공이 조나단 리빙스턴 씨가이니까 이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강연자의 말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듣는다. 생각이 자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가능한 것이 아닐 텐데 그것을 시간에 의한 변화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강연자의 말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 혹은 강연자의 말 중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적절한 청중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강연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며 듣는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적절한 공간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필요함을 알았어. 이게 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다. 이 정리라고 하는 건 요약이고 요약에서는 짧은 문장, 짧고 정보가 많이 포함된 문장이 정리하는 문장이고 그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쉼표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정리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선지를 보면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이건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선지를 좀 지문을 좀 지금보다는 자세히 훑어봐야 하는 그런 선지이기는 한데 우리는 1, 2, 3, 4번이 다 맞다는 거 알았으니까 답은 5번으로 골라도 돼요. 근데 5번을 읽어보면 조나단 리빙스턴은 최고의 높이와 속도로 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행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에 있으면 5번이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없으면 적절한 게 되겠죠. 언급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건 이 지문에서 가장 조금 나왔을 법한 단어가 키워드겠죠. 아마도 조나단 리빙스턴 혹은 뭐 최고 이런 걸 찾으면 될 텐데 조나단 리빙스턴을 빠르게 찾아봅시다. 세 번째 문단에 있죠. 조나단 리빙스턴은 누구보다 높고 빠르게 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게 최고의 높이와 속도겠네요.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그의 삶은 편안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행복을 얻었지요 라고 했는데 5번 선지는 이게 이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행복을 얻었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죠.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강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이다. 강연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학생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학생의 질문이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답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거울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나 오늘 김치볶음밥 먹을래? 라는 이 먹을래에 해당하는 단어 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학생의 답변이 나 오늘 김치볶음밥 먹을래? 근데 이 질문이 그에 해당하는 질문이 너 오늘 어떤 색깔 옷 입었니?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이건 다른 거울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기를 보면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답니다. 변화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한 답변이네. 그러면 질문은 변화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겠죠.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변화만 한다면 다 좋은 것인가요? 뭐든 아니다. 이게 종류를 나눠달라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박스 안에 네모 안에 있는 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왔지만 나머지 2, 3, 4, 5번이 아주 어이없는 것들이어서 뭐 환경에 의해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이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시간보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답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3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시간에 의한 변화라고 하셨는데 환경에 의해서도 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과 환경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4번 산에서 어쩌고저쩌고 인위적인 변화는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5번 모든 변화를 위해 모든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갈망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대한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고 요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 없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 바로 요렇게만 문제의 답을 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연관 짓는다거나 혹은 좀 더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쪽 얼굴만 보이는 그런 이 선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쉽게 나오는 것이니까 더 쉽게 고를 수 있었고 언제나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쉽게 답을 골라주는 게 또 맞아요. 이게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보너스를 따먹겠다라고 그래서 1번이 답이면 그러한 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 화법과 장문의 복합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화법 절반, 장문 절반 이렇게 나옵니다. 가는 지역 실문에 실린 기사문이고 장문이네. 나는 가의 보도 이유에 실린 협상이다. 화법이네. 협상은 일단 기사문이라고 하면 기사문은 사실의 보도가 내용이 되어야 하고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요약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문제의 포인트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큰 화제를 제시를 하고 전문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본문에 대한 자 요약 혹은 해설이다. 주로 해설이 나오지.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이 서로 합의점을 찾는 형태의 대화, 화법이 협상입니다. 협상은 보통 이렇게 하나의 안이 있고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그 의사들과 정부가 벌이는 협상입니다. 의대 정원을 10년간 1년에 400명씩 늘려야 돼. 라는 게 이제 정부가 아니고 이 의대와 의사들은 그러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의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원이라는 안에 대한 양쪽의 다른 상반되는 입장, 이게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딪히고 있는 지점, 쟁점이라고 불러요. 쟁점이 무엇이고 이 쟁점에 따른 자신의 전략은 무엇이고 이 전략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읽을 때는 정말 빠르게 아주 익숙한 말이죠. 빠르게 훑어보면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이 전체 글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 글인지도 당연히 알아보면 좋은데 우리는 일단 빠르게 훑어봅시다. 세무세무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벽화 작업에 네모네모 미술관 학생들이 참여하기로 결정. 이게 표제, 큰 화제에 해당하는 거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2차 협상도 예정되어 있어. 이건 부제, 좀 더 좁은 이 화제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 협상이 이제 1차 협상은 있었고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협상에 필요한 협상의 쟁점은 벽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을과 학생 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전문을 보면 지난 땡골땡이 마을관에서 세모세모 만식과 네모네모 미술관 학생들이 만나 세모세모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마을벽화 제작에 네모네모 미술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게 기사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모세모 마을 측은 쭉쭉쭉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 봅시다. 나라로. 자, 마을 측 세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협상에 필요한 쟁점입니다. 학생 측 벽화 제작 범위, 그 다음에 마을은 어떻게 해줬습니다. 다시 학생 측 이 벽화 제작을 여기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억에 나오고 있네. 기말고사 2주 전까지는
작업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두 곳 모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은 두 개를 해달라고 했고 학생은 그에 대해서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측을 모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측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말 측이 뭐 미래지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학생 측이 뭐 그렇겠네요. 뭐 조명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측은 B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겠죠. 현재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학생 측은 다시 좋습니다. 뭐 경비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죠. 학생 측이 뭐 운영 경비는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 측은 재료와 식사비는 지원하겠는데 간식은 고구마 옥수수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벽화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수익금의 일부 동아리를 후원을 하겠습니다. 학생 측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통통제 해주십시오, 지지대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또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4번을 봅시다. 다음은 가을에 쓴 기사문에 쓴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한 것이다.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문제의 성질과 이 기사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때 훑어보기가 필요해요. 1번 땡땡마을이 명문여고 미술관 학생들에게 벽화 제작을 의뢰하게 된 이유가 전문 2부를 보면 의뢰하였다. 그림 실력도 뛰어났다. 마을 주민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래서 의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2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는지를 봅시다. 마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이 또 나오네. 3번 동기. 자, 미술관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그 취지에 공감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진로 희망을 고려한 체험활동의 의의를 제시했는지 봅시다. 진로를 봅시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킬을 살려 매우 뜻깊은 일이다.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진로에 관련된 말은 없네. 요게 적절하지 않겠지. 자, 5번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했는지 봅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안전사고 예방, 수업권, 휴식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하겠죠. 자, 5번 보기는 A의 초보이다. 보기를 A와 같이 고쳤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해. A를 읽어야 하고 보기도 읽어야 하는 것이. 이때 보기는 A의 초보니까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돼요. 양측은 지난 1차 협상 때 큰 틀에 합의만 했을 뿐 벽화 제작 범위나 마을의 작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협의는 아직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양측은 마을 벽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일단 그런데 이상하지. 그런데 세부적인 협의는 아직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2차 협상도 하기로 했다. 근데 그런 데는 앞과 뒤에 화제를 전환시켜주거나 혹은 상반되는 이 화제를 제시하는 건데 이건 그런 대로 연결되면 안 되겠지. 바다를 끼고 있는 세모세모 마을은 경치가 아름답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한 편이다. 어쩌자는 거예요. 다음 협상에서 학생들 요청이 모두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세모세모 마을 갑자기 마을의 홍보는 이 전체 보기의 글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 전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도 한번 읽어볼까? 양측은 지난 1차 협상 때 큰 틀에 합의했을 뿐 벽화 제작 범위나 마을의 작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는 아직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인과관계를 설정해주는 이 따라서가 맞겠지. 그런 데보다는 양측은 마을 벽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 땡땡고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어느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수정하여 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쳤었다. 어느 쪽에 치우친 내용이었을까? 보기를 보면 학생들의 요청이 모두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라고 했는데 A에서는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이렇게 공정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 A에서 2번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맞네. 바다를 끼고 있는 세모세모 말 이거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라고 했었지. 3번 문장 간의 연결에서 어색한 접속 표현을 수정하여 그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맞아요. 그런데 대신 따라서로 연결하는 것이. 5번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A에 나타났고 보기에는 없는 게 무엇일까? 세부적인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땡땡곳에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까지는 비슷하고 누락된 정보가 추가되었네. 다음 달 7일 땡땡고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2차 협상을 언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5번.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 제시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어. 짧고 정보가 많이 포함된 문장, 쉼표로 연결된 문장. 그런데 이 기사는 요약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전망, 낙관적인 전망, 그것이 곧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두 집단에 대한 압력일 수 있지만 전망으로 끝내고 있으니까 5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나의 강화 흐름상 B와 C의 공통점으로 항상 적절합니다. 자, 그럼 B와 C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B. 현재 여건은 어렵습니다.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마을에 수익이 생기면 바로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 동아리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B는 현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대신 이런 대안이 가능하다라는 말하기 방식이고, C는 재료비와 식사비는 지원하겠습니다만 간식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고구마 옥수수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벽화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 수익금의 일부로 동아리로 후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당신의 모든 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 현재 여건상 대신 다른 방안을 이 대안은 어떻느냐라고 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같은 말하기의 방식입니다. 근데 적절한 정확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건 모두 다 어이가 없을 거예요. 1번 선결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이다. B에는 해당이 하지. 이 B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어렵지만 수익이 생기면 가능하다고. C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지. 2번 예상되는 미래 상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는 바람이다. 아니죠. 이건 안 돼. 대신 이거 해줄게. 이렇게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지. 3번 상대방이 언급한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한 후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지. 바로 넘어갑시다. 4번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나열하여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하는 바람이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수익이 생기면 이라고 하고 있고 대신 어떤 것은 이렇게 C에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여건상 상대방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후 그렇지 이게 B와 C에 해당하는 거지. 다 들어줄 수 없어. 대신 고구마나 옥수수를 줄게, 벽화 엽서를 팔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다음은 마을 측과 학생 측의 협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기업부터 미음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전체 내용을 적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업부터 미음이 여러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걸 읽으면 이 지문, 이 대화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건 만약에 문제를 먼저 읽었다면 그리고 지문을 봤다면 7번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 전체의 맥락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4번, 5번, 6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린 다 읽어버렸으니까 기업부터 보면 기말고사 2주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시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업은 A와 관련된 상대 측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2개 해줘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못해줘. 왜냐면 공부해야 돼. 하고 있으니까. 자, 니은 봅시다. 대신 벽화가 완성되면 야간에도 저희들이 잘 보이도록 조명을 설치해주세요는 니은은 B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 제안이 상대 측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고 있네. 조명을 설치해주세요. 조명 설치하면 마을 사람도 좋겠지.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자, 디귿은 저희가 대가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필요 경비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C와 관련된 입장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요구가 타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공짜로 하니까 경비를 대줘야지. 우리 돈 들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거죠. 리을
저희가 그림도를 보면 창고를 마련해드리고 차량은 측정하여 마련에만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부 수정하여 수용될 의사가 그쪽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미음 지지대와 교통통제에 대한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에 대한 이 구체화된 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장문만 해당하는 것일 텐데 8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장문 상황 중요하다고 했지. 장문 상황은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야 하고 장문 상황이 제시가 되면 장문 상황과 관련된 문제는 이 성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문 상황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제 나오겠지. 목적은 설득과 설명 이렇게 보거나 혹은 설명, 묘사, 서사, 논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경에는 설득과 설명으로 나오는데 이 화법에서 주로 설명하는 방식의 말하기가 나오고 1번부터 3번까지의 이 대화, 그러니까 설명하는 말의 방식, 발표, 강연, 연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대신 이 장문 문제에서는 설득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강연이 나왔어. 강연은 설득의 면도 있다는 거지. 설명의 면도 있지. 그러면 8번부터 10번까지는 설명보다는 설득보다는 설명에 나올 수 있어. 이것도 정보 전달하고 했으니까 설명에 해당하는 거지. 주제는 허튼 쪽이 되는 자, 그리고 예상 독자는 학생이냐, 뭐 사람들이냐, 뭐 관계인이냐, 이게 당사자냐, 뭐 이런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당국이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지난 이 2회에서는 이 시장에게 보내는 건의문 이런 게 나왔죠. 시장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학생들입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아닌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매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학교 신문에 실릴 글이냐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것에 독후감 같은 걸로 낼 글이냐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 자, 예상 독자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쭉 나와 있네요. 한번 이게 이제 글의 순서가 될 테니까 한번 보면 허튼춤의 개념과 명칭의 의미, 허튼춤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생겨났을까, 어떤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추었을까, 어떤 기능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